자, 오늘 수업은 3장입니다. 입문편 3장. 국제개발 협력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그래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러니까 그 고울이 몇 개 되겠죠. 그래서 복수 S가 붙은 거예요. 자, 교재. 지금 169쪽입니다. 들어가며. 2000년을 맞이해서 유엔은 새천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밀레니엄 디클러레이션. 새천년 선언을 발표해서 2000년,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로 들어와서 뭐 선언을 했네요. 새천년 선언은 인권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다짐을 담고 있으며, 인권에 기반을 둔. 이를 계기로 유엔은 전 세계 공동의 개발 목표를 수립해서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동의 개발 목표, Development Goals를 수립을 했어요. 2000년에. 유엔의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해인 2001년 세계은행 월드뱅크죠. 국제통화기금 IMF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게 이제 OECD죠. 그리고 유엔하고 그리고 주요 선진 공여국들이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를 수립합니다. 이게 밀레니엄 디벨로먼트 고울스에서 MDG라고 합니다. 새천년에 21세기를 딱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를 지구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 목표로 삼자. 그래서 이제 MDG를 만들었어요. 그걸 2001년에 발표를 했다는 거고,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MDG 달성을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총회 때 유엔 총회에서 또 촉구도 하고 2000년대 국제개발 협력의 중심을 이루었던 MDG는 국제개발 협력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공동 목표로서 2015년까지 달성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MDG의 목표의 그 파이널이 2015년까지 합시다라고 하는 15년 계획이에요. 이후 MDG 달성 기한인 2015년 유엔 총회에서 MDG를 계승하는 새로운 목표를 포스트 2015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5까지 요만큼 했으니까 성과를 좀 분석하고 새로운 목표를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라는 것을 채택을 한 거예요. 이것도 1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스타트하면서 2030년까지 국제개발 협력의 또 다른 15년을 이끌어갈 이정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는 2장에 이어가지고 MDG와 SDG가 어떤 내용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구가 2000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또 2030년까지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가 지구가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재밌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새천년 개발 목표 MDG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DG 돌아보기. 네, MDG의 개요와 성과를 보겠습니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MDG는 단순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해서 수립된 목표가 아니고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서 개발된 글로벌 목표입니다. 총 8개의 목표와 21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진 MDG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유엔은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유엔 개발 계획을 통해서 해마다 유엔 MDG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이제 그 공여국 중에 또 하나가 되었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원조국이었거든요. 우리도 원조국이었죠. 근데 이 원조국의 사무실을 주둔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개발도상국 사무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연수한 모리셔스 같으면 사무소도 없어요. 사실은 대사관도 없어가지고 그 마다가스카르의 대사관에서 이 사무소의 역할까지 하고 뭐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개발 계획을 통해서 해마다 MDG가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는지를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거죠. 2015년에 발표된 유엔 MDG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거에 그 파이널 내용이죠. 약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절대 빈곤 상태를 벗어났대요. 15년 동안의 성과죠. 야, 10억 명. 절대 빈곤은 뭔지 알죠? 네. 여아의 초등학교 입학률도 크게 증가했고, 개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혁신적 파트너십이 구축되었으며,
전 세계 공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등 MDG의 개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MDG 달성 성과가 있어요. 세계 빈곤 인구 데이터, 그 다음에, 어,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네. 하여튼 이게 이제 그 데이터예요. MDG가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대륙별로 큰 편차를 보였고, 지방과 도시 간 소득 수준 간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부 목표의 경우 절대 빈곤 감소, 교육 과정에서 남녀 비율의 균형, 질병 감소, 식수 접근성 향상 등의 목표만이 달성되었고 거의 모든 목표치에 근접한 성과를 보인 세부 목표들도 있었지만 아직 많은 세부 목표들은 달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MDG 수립 이후에 개발도상국 개발의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MDG 목표 달성 자체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여튼 15년의 공과 과를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MDG는 어떤 의의와 어떤 한계를 갖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MDG는 국제개발 협력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선 MDG는 결과 중심의 문화가 개발 협력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결과 중심. 우리는 결과 중심을 안 좋아하잖아요. 결과가 뭐 중요하니? 과정이 중요하지. 이 패러다임을 바꿔놨어요.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가 좋은 과정도 좋겠지. 이게 결과 중심입니다. 아웃컴이라고 합니다. 결과 중심의 패러다임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원조 사업 이행 이전의 현재 상황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이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요즘에 피드백, 환류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다 이때부터 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MDG의 결과 중심 패러다임은 사업 완료 후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교훈을 도출하고 후속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MDG의 의의는 MDG가 개발도상국 정부의 국가 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점이 되었으며 공여국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MDG 중심의 중점 목표를 존중해서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공동의 노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고자 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MDG는 경제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사회개발과 인간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개발과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목표를 조금 이제 천박한 데서 조금 고급스러운 데로 이행을 방향을 틀어놓은 거예요. 이는 동시에 공여국의 대개발도상국 지원 과정에서 경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경제도 중요한데 또한 MDG는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서 각 개도국이 당면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 다름에도 모든 개도국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겠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네, 그리고 MDG의 성과 점검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상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히 MDG는 개도국의 숙제처럼 여겨져가지고 공여국에는 뭐 마치 걔들은 책무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어요. 이건 이제 한계점이죠. 이는 또한 일부 선진 공여국 위주로 개발된 MDG 수립 과정에 대한 한계와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는 할 거 없고 막 개도국만 뭐 과제 막 잔뜩 넣은 거죠. 다시 말하면 MDG는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MDG 수립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개발도상국이 해야 되는데 개도국들이 의견을 못 냈어요. 공여국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니네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발달하면 좋겠지, 뭐 이런 게 MDG라는 거죠. 앞서서 MDG의 의 중 하나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목표를 정한 거가 의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량적인 목표치를 지향하다 보니까 개발의 질적 부분을 간과하게 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다 수치로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률을 증가시키겠다는 정량적 목표치를 기반으로 MDG는 입학률 증가 자체는 큰 기여를 했지만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목표가 아니니까.
MDG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포스트 2015 개발 목표 수립 과정이 반영이 돼서 이제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고울스는 이제 뭔가 정성적인 내용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SDG 수립 과정을 보면요. MDG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MDG의 후속 목표를 정하려고 국제사회는 유엔의 주도하에 목표 수립을 위해서 박차를 가했습니다. 유엔의 주도로 이루어진 SDG 수립은 아래 그림 3-2와 같은 절차를 거쳤어요. 뭐 절차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유엔 작업반, 이 작업반이 이 작업반 이름이 되게 웃기죠. 워킹 그룹이에요. 영어로. 네, 그래서 작업반, 음, 반장도 있겠다. 그 유엔 고위급 패널, 유엔의 세계 시민 100만 명과 의견 수렴하고 유엔의 공개 작업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의 수립 과정이 어땠는지 작업반이 했던 일들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유엔 작업반을 보겠습니다. 그 2010년 유엔 총회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2015년 이후에 글로벌 개발 의제를 구상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동의를 했어요. 이제 미리 하는 거죠. 2015년이면 MG가 끝인데 10년 정도에는 미리 조금 보고 그 다음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에 따라서 그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2012년에 유엔 작업반 공식 명칭은 유엔 시스템 태스크 팀이에요. 우리가 뭐 태스크 포스처럼 TF팀 이걸 구성해가지고 그냥 TF팀이라 하지 작업반이 뭐야. 그동안 MDG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된 교훈점을 도출해서 MDG의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유엔은 2015년 이후에 새로운 글로벌 목표 포스트 2015 개발 목표의 기반을 마련을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엔 작업반에서는 이 앞에 언급된 MDG의 한계점을 반영해서 개도국뿐만 아니고 선진국도 이행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안에 불평등을 겪는 계층이나 장애인이라든 이런 소외계층들을 좀 포함하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확인을 했고 또한 MDG가 사회개발을 중심으로 개발됐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트 2015 개발 목표는 이제 경제, 사회, 환경, 평화, 안보 뭐 이런 어떤 핵심 요소, 4가지 핵심 요소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겠다. 네. 경제, 사회, 환경, 평화와 안보. 이게 포스트 2015 개발 목표의 4대 핵심 요소네요. 이거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가졌던 거죠. 이게 이제 포피라고 하는 걸 거예요. 네, 4대 핵심 요소가. 이러한 4대 핵심 요소는 인권, 평등, 지속 가능성이란 3대 가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권, 평등, 지속 가능성. 이거는 이제 방향성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치롭게 생각하는 거. 인권과 평등과 지속 가능성. 네.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원칙을 잡은 거죠. 4대 핵심 요소, 경제, 사회, 환경, 평화, 안보. 그 다음이 그 3대 가치는 인권과 평등과 지속 가능성. 이 MDG를 계승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 목표를 위해서 근본을 이루는 프레임워크가 3-3과 같다,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 3-3이 중간을 보면 인권과 평등과 지속 가능성이 가치가 있고 그 가치 바깥의 프레임워크가 환경의 지속 가능성, 포괄적 경제 개발, 평화와 안보, 포괄적 사회 개발 이렇게 해서 4가지가 핵심 요소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작업반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엔의 고위급 패널에서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에 관해서 유엔 고위급 패널, 유엔 고위급 패널은 하이 레벨 패널 오브 이건 뭐야? 뭐 하여튼 뭐 고위급들이 모인 것 같아요. 여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2년 유엔 작업반 분석과 별도로 같은 해 이제 고위급 패널도 같은 해에 있었다는 얘기죠.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출신 배경 이것들을 고려해서 전 세계적으로 27명의 개인을 임명해서 구성한 패널이래요. 와, 27명에 누가 들어갔을까? 네. 고려를 또 했네요. 인종하고 성별하고 출신 지역하고 이게 고위급. 계급이 높아서 고위급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27명을 반기문 총장이 뽑은 거네요. 그래서
유엔 고위급 패널에서 유엔 작업반하고 3대 보고서를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욕에 출장을 많이 가셨겠네. 유엔 고위급 패널들은 유엔 작업반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제시됐던 4대 핵심 요소인 사회, 경제, 환경, 평화와 안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로 여기서는 12개 목표와 54개 목표를 이루어진 예시적 목표와는 이제 약간 초안? 네. 그래서 유엔 고위급 패널이 제시한 12대 예시적 목표, 54개 세부 목표는 표 3-1과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초안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초안이 있었다. 보면 이제 뭐 빈곤 퇴치라든지 소녀 및 여성 역량 강화, 양성평등 달성, 양질의 교육과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것, 건강한 삶,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장,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 천연 자원 자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 굿 거버넌스와 효과적 제도 보장, 11번째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12번째가 글로벌 차원의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장기적 재원 촉진.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12개 목표를 보이크 패널에서 약간 초안 목표처럼 이제 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27명이 모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유엔의 세계 시민 100만 명한테 또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한편 유엔은 MDG의 수립이 일부 공여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트 2015 개발 목표 수립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원국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UNDP 국가팀이 총 88개 개발도상국 정부가 원하는 향후 글로벌 개발 목표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셔널 컨설테이션이라는 이름이네요. 그래서 이 아까 그 고위급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교육부터 해가지고 막 11개. 이 주제에 대해서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세계인 100만 명한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뭐 100만 명의 목소리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2013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보고서에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100만 명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또 반영이 되어서 또 이렇게 조금 수정이 있었겠죠. 이런 걸 가지고 유엔에서 공개 작업반을 시작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유엔 작업반, 고위급 패널, 그리고 100만 명의 목소리 수렴 과정이 유엔이 포스트 2015 개발 목표 수립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차들이 어떤 순서로 했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 열렸던 유엔의 환경개발회의가 세 번째로 2012년에 리우 플러스 20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면서 개발협력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이 구상한 국제개발 목표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제 개도국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콜롬비아가 제시한 이 안이 리우 플러스 20,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래서 이름이 보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후에 리우 더하기 20 SDG. 이게 목표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했다고 해서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예비 초안으로, 그러니까 G로 드래프트로 불리고 개발도상국이 처한 환경 문제를 반영해서 공여국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 개도국은 어떻게 노력해요? 환경의 문제를. 하여튼 이런 과제들이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비 초안은 세부 목표나 목표치나 달성 기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아직 있을 수밖에 없죠. 그냥 이제 태스크만 나열할 정도의 수준으로 작성이 되었고, 유엔이 2013년에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개 작업반, 이게 이제 오픈 워킹 그룹. 처음에 거 작업반은 이제 그 테스크 팀이고, 이거는 이제 공개 작업반을 어, 구성을 30명으로 해가지고 콜롬비아 정부의 예비 초안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유엔 공개 작업반이 8차례 회의를 거쳐서 2014년에 총 17개의 목표하고 이게 중요해요. 17개의 목표하고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진 리오 플러스 20의 SDG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SDG예요.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7개 목표고요.
세부 목표는 169개가 있어요. 공개 작업반 회의의 중반까지만 해도 리우 플러스 20 SDG 논의는 UN 포스트 2015 개발 목표 수립 과정과 별개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 당시 SDG는 현재 불리는 포스트 2015 시대의 SDG와 구별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 작업반의 회의 내용이 UN 고위급 패널 회의에서 다뤄졌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는 공개 작업반의 SDG 논의를 포스트 2015 개발 목표 수립 과정 일환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차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이 공개 작업반은 자연스럽게 그 이전 작업들의 논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반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공개 작업반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는 2015년 9월 드디어 유엔 총회에서 포스트 2015 개발 목표인 SDG하고 짜잔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총회라는 거 뭔지 알죠? 의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목표로 합니다. 네, 짝짝짝. 이게 이제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데가 뉴욕의 유엔 본부예요. 네. 어, 네, 거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투어도 가능해요. 근데 영어로만 투어 해가지고 영어를 좀 알아야 투어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어, 한국어 투어도 있던가? 하여튼 나는 영어를 따라다녀가지고, 음, 그래서 본회의장도 다 들어가 볼 수 있게 하고, 실제로 막 국제회의 하고 있는 것들도 막 보여요. 네, 그리고 2층에서 막 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SDG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DG의 개요를 보면 2015년 9월에 채택된 SDG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 명명된 결과 문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젠다예요. 네. Transforming Our World. 와, 멋지다. 2030 아젠다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름 잘 졌다. 네. 하여튼 2030이 글자도 좀 예쁘고 하여튼 좋아요. 저는 2030이 좋아요. 라고 명명된 결과 문서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Transforming Our World, 네, 너무 멋지다. 네, 우리의 세상. 음.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는 유엔이 지향하는 5대 가치. 이게 이제 5P. 내가 아까 4P라고 한 게 4P가 아니고 5P다. 그래서 이제 5대 가치가 어, 사람, people, 지구환경, planet, 경제, prosperity, 평화, peace, partnership. 해서 다 P로 시작하잖아요. 이거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아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SDG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 개발 재원 논의도 함께 포함합니다. 무슨 돈으로 할 건데까지도 논의를 해서 MOI라고 하는 Means of Implementation. 이행하려면 어떤 수단으로 할 건데.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 발전 의제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게 유엔이 지향하는 5대 가치가 나와요. 사람이 중요하고요. 플래닛, 환경이 중요하고요. 프라스페리티, 돈도 중요하고요. 피스가 중요해요. 그리고 파트너십,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means of implementation, MOI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SDG를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개개인의 차원에서 공동 개발 목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Leave no one behind라는 게 있잖아요. 뒤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이게 법도 있어요, 미국에. 예, Left no child behind. 뒤에 한 명의 아이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음, 그래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어, 뭐 다문화, 뭐 문맹, 뭐 하여튼 온갖 뭐 성소수자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소외와 취약이에요. 이런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뒤에 남겨두지 말자. Leave no one behind.
이게 2030의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지금 찌지고 뽑고 시끄러운 겁니다. 이거를 가치롭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SDG가 17개 목표에 대한 상세 내용은 그림 3-4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슬로건처럼 만들어서 막 배포하고 하려면 이제 뭐 이제 상징적인 이 그림 같은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은 엄청 많이 볼 거예요. 1번이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자, 남자 막 할아버지 뭐 지팡이도 쥐고 손잡고 있잖아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이거 뭐 밥그릇에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아 종식, 식량 안보, 영양 상태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세 번째가 이게 지금 약간 인바디 같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심박동에 하트가 그려져 있잖아요.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번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펜하고. 이게 지금 예,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이게 교육이에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요 4번에 접목해서 글로벌 국제개발 협력 전공 그리고 또 우리 뭐 하여튼 뭐 ODA 또 다 이제 이쪽이죠 저는. 5번이 여자 남자가 그림이죠. 성평등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우리가 생각하면 여성 권한이 너무 센데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여성이 이거는 이제 우리만 보면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성병들 다양성 됐다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6번이 보면 이거는 물방울이네.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이 물은 진짜 전 세계를 돌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잘못하면 안 돼요. 물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곱 번째가 이거는 전구네, 전구. 그리고 전원 표시가 있네.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 보장. 전기, 뭐 이런 거예요. 여덟 번째가 이게 지금 뭔가 막대 그래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성장 같은 느낌이죠.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며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번이 지금 어, 이게 뭔가 뭐 레고 블록 같은데 이게 구조물이라고 보면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장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라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구조물처럼 보이잖아요. 10번이 보면 이거는 뭔고?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인데, 이 꼴이군요, 이 꼴. 위로도 이 꼴, 옆으로도 이 꼴, 사방이 다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11번에서 보면 이제 공장이네요. 공장이고 아파트도 보이고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를 조성하는 것. 12번째를 보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이게 이제 지금 메비우스의 띠 아닙니까? 이게 끝이 없잖아요. 이 선은. 메비우스의 띠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이에요. 지속 가능성이 이제 이런 거죠. 끝이 없어요. 13번이 보면 이게 지구가 눈으로 지구를 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눈알 속에 지구가 담겨 있네요.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행동. 음, 그래서 이제 기후 얘기입니다. 환경 얘기고. 14번이 물 밑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15번이 이제 초록인데다가 땅에 나무가 있고 막 새도 날아다니고 막 뭐 그러고 있습니다.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증진,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구, 생물 다양성의 손실 중단. 이게 15면 두 개 더 남았겠네. 뒤에 16번이 비둘기가
뭐 물고 있잖아요. 이게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의 구축. 17번이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오륜기처럼 보이죠? 막 바퀴가 5개가 5대6, 5대6 맞습니까? 6대6입니까? 5대양 6대6인가? 하여튼 5개가 이렇게 예, 올림픽 마크.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 반응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함께 다 잘하자라고 하는, 어, 이거는 이제 17번은 사실은 수단이면서도 이 자체로 또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파트너십이 좋은가. 자, 이렇게 해서 17개 목표를 SDG로 설정을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세부적인 목표까지 하면 169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SDG는 MDG에 비해서 더 넓은 범주의 개발 목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SDG 17개 목표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목표와 상호 관계와 목표치 달성했을 때 어떤 형태의 발전이 일수 있는지 이행이 선행돼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만 딱 독립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막 엮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빈곤 대치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SDG의 첫 번째 목표이잖아요. 그런데 빈곤 대치 또는 종식은 빈곤층이 지구상에서 살아준다 이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기본소득의 보장이 받침돼야 된다. 이건 좀 다른 측면이잖아요. 사회적인 측면. 자, 이렇게 한 목표의 달성에 대해서 다른 목표들의 관계와 그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SDG 간에 이게 상치되는 것도 없어야 되지만 이게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은 하나의 정형된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도와 해석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뭐 일석이조 뭐 이런 거 장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 과정으로 SDG 목표 간 구성을 경제, 사회, 환경, 평화라는 큰 틀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평화 안보까지 해서 4가지 핵심 요소였잖아요.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목표 8, 9, 12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또 환경 발전을 위해서는 목표 7, 14, 15가 또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3, 5, 10, 16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중요한 거는 그 각국마다도 또 다르겠죠, 상황이. 네.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87쪽을 보면 그림 3-5가 나오는데 SDG 17개 목표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17개가 보이잖아요. 근데 바깥에 보면 막 초록색 점점점, 파란색, 노란색 막 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숫자예요. 이게 나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목표가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그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그림 보면 되겠죠. 이와 비교해서 SDG를 통해서 인류 발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발전의 양상을 표 3-2에서 보여주는 총 6개 이행 분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표 3-2와 같이 각 이행 분야의 해당 주제를 보고 단순히 그와 관련된 SDG 목표만이 각 이행 분야에 해당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그보다 더 많은 SDG 목표가 연계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 3-2의 6대 이행 분야 1을 살펴보면 이제 그 이행 분야는 비단 목표, 예, 교육, 목표 4죠. 젠더, 목표 5죠. 불평등, 목표 10이죠.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외 다수의 목표 연결된 걸 알 수 있어요. 즉, 교육,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관련된 발전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세 분야에서 필요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SDG의 의의는 다음에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답니다. 네. 네.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여기서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